갑자기 저 앞에서 군복을 입은 누가 버스에서 내리는 거예요. 저기 아까 그 버스에서 중간에 내린 사람 여기 있나요? 그 아저씨 저기 부대 밖으로 나갔는데요? 부대 안에 안 들여보내준다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새끼가 있다? 자, 유튜브 영상이 다 떨어졌습니다. 이제는 진짜 올릴 게 없어요. 메타가 바뀌어야 영상을 올리지. 올릴 게 뭐가 있어. 이제는 진짜 썰 유튜버로 전직할 차례인가봐. 솔직히 말하면 이야기하고 싶어서 좀 근질근질하긴 했어요. 출근 10분 만에 잘린 썰? 그거는 내 인생에서 그렇게 심한 썰도 아니야. 여러분 혹시 기사 보셨나요? 내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된다는 거? 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하니까 생각난 좋은 썰이 있거든요. 바로 탈영병 잡으러 국립중앙박물관 간 썰. 자, 우리가 군대나 뭐 경찰이나 이런 기수가 있는 집단에서는 동기 만남의 날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 훈련소를 나오면 전국 각지로 흩어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훈련소에서 정들었던 동기들 안녕 하고 나만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단 말이야. 또 근데 부대 생활 하다 보면은 그립잖아요, 또 그 시절이. 그래서 뭐 동기들을 어느 날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또 뒤풀이도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투사를 나왔거든요. 카투사는 이제 미군 부대에 배속이 되는데, 미군 부대가 우리나라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. 뭐 동두천, 용산, 평택, 대구, 크게 낮으면 요 정도인데 부대 간의 거리가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캠프 안에 있는 동기들끼리 모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. 뭐 용산 동기들 모여, 평택 동기들 모여, 이런 식으로. 근데 우리 부대는 좀 달랐던 게, 부대는 평택인데 동기 만남의 날 행사에 가려면 용산으로 모여야 했어요. 왜냐면 그때 용산 기지 반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용산에 있는 기지들이 하나씩 평택으로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야. 우리 부대도 이제 용산에 있다가 평택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전산상으로는 용산 소속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부대 위치는 평택인데 행사를 하러 서울 용산까지 출장을 나가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을 했다. 근데 보통 동기 만남의 날을 언제쯤 가냐면 제 기억에는 한 일병 2, 3, 5봉 때 가는 걸로 기억을 해요. 혹시라도 이제 군대를 안 다녀오셔서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시겠다면 대충 입사한 지 2달 정도 된 신입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 신입 보고 회사에서 혼자서 출장 다녀오라고 시킨다? 잘 갔다 오고 나간 김에 용산 아이맥스에서 영화 한 편 때리고 와. 이런 당나라 군대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. 무조건 선임이 인솔자로 따라가야 한다. 근데 사건 발생 당시에 저는 이제 일병 1호봉이었어요. 그래서 내 섹션 선임, 즉 이제 사수죠. 사수가 인솔자 역할을 해야 했어. 근데 때마침 그때 부대 일을 처리하러 우리 섹션이 용산에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나한테 업무 인수인계도 시킬 겸 해서 저도 같이 용산 따라가게 되었어요. 그래서 나, 내 선임, 그리고 우리가 본부중대였거든요. 그래서 우리 부대가 아니라 여단 소속에 있는 예하 중대 내에 배속된 동기들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용산까지 데리고 가야 했어. 그래서 한 5명 정도의 파티가 만들어졌다. 근데 보통 군대에서 부대를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출입증을 검사한단 말이에요? 미군 부대도 똑같아. ID 카드라고 해서 이 미군 부대에 출입증이 있어요. 부대 나갈 때는 이거를 반드시 소지를 한 채로 나가야 해. 안 그러면 혼자서는 부대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다른 부대원들이 와서 신원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이 ID 카드 없이 부대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. 보통 신병들이 이걸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은 이거를 갖고 다니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. 일단 평택 부대에서 용산 부대로 이동하는 거는 군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, 어쨌든 이것도 부대를 나갔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ID 카드가 있어야 용산 부대로 들어갈 수 있었어. 그래서 내 선임이 나랑 이제 행사 참석하는 동기들한테 무조건 ID 카드 챙겨야 한다, 안 챙기면 못 들어간다, 행사 전날에 신신당부를 하고 경고를 했어요. 자, 당일날 아침이 됐다. 파티원들이 버스 정류장에 모였어요. 이게 버스 시간이 새벽 6시거든요? 이 버스를 못 타면 행사에 제 시간에 도착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다들 잠도 못 잔 채로 와가지고 비몽사몽이야. 버스 타면 이제 그냥 다 기절하는 거지. 졸려 죽겠는데 뭐. 이제 버스를 타면은 요 사진에 있는 게이트에 도착을 하는데, 아무튼 이 옆에 군인 아저씨들이 지금 딱 서 있잖아요? 저 아저씨들이 이제 그 들어오는 차마다 아이디 카드가 있나 없나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. 버스가 이제 게이트에 딱 서니까 군인 아저씨가 버스 안으로 싹 들어와. 나는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있었는데 자고 있다가 그 군인 아저씨가 오니까 아이디 카드 그냥 쓱 꺼내서 보여주고 끝냈어. 근데 갑자기 저 앞에서 군복을 입은 누가 버스에서 내리는 거예요. 이게 이 게이트 입구에서 내린다는 거는 아이디 카드가 없어가지고 출입 금지를 먹었다는 거거든? 나랑 내 선임이랑 이제 누군가 싶어서 보는데 우리 파티원 중에 한 명인 거야. 일단 지금부터 이 사람을 김목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왜냐면 이름이 목성이랑 비슷해요. 아무튼 이 김목성씨가 갑자기 버스에서 내렸어. 나랑 선임은 이제 서로 쳐다보면서 뭐지? 개꿀잼 몰카인가?
하는 사이에 버스는 문 닫고 부대 안으로 갔어. 그냥 이게 무슨 세워달라고 세워주는 택시도 아니잖아요. 일단은 나랑 내 선임의 임무는 뭐야, 이 파티원들을 행사장까지 잘 모셔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. 우선은 그래서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내 선임이 파티원들에게 행사장까지 가는 길을 알려줬어. 그리고 이제 김목성 씨도 찾아가지고 행사장에 갖다 둬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김목성 씨를 찾으러 가야지. 어디로 가겠어. 다시 이 사진 속 게이트로 돌아갑니다. 게이트에 도착을 해서 이 앞에 지키고 있는 군인 아저씨들한테 물었어. 저기 아까 그 버스에서 중간에 내린 사람 여기 있나요? 네? 그 아저씨 저기 부대 밖으로 나갔는데요? 일단 그 소리 듣자마자 선임이랑 나랑 서로 쓱 쳐다봤어. 내 생각에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. 부대 안에 안 들여보내준다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새끼가 있다? 일단 그 당시는 핸드폰 반입이 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. 근데 이제 우리 부대 특성상 다들 업무용 투지폰을 개인별로 지참을 하고 있었어. 그래서 내 선임이 김목성 씨의 업무용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. 안 받아. 2통, 3통을 해도 안 받아. 이러면 이제 말 그대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잖아요. 일단은 우리 둘이서 이 새끼를 찾는 거는 불가능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의 대장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. 대장님,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새끼가 부대 밖으로 탈주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의외로 되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나봐요. 대장님이 되게 진지한 목소리로 이거 몇 시간 안에 못 찾으면 탈영 처리할 수밖에 없다. 탈영 사고라고 생각하면 무슨 뉴스에 나올 법한 일 같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나랑 선임이랑 아니 너무 사안이 심각해졌네? 싶었지. 이제 내 선임은 용산 부대에 대한 지식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촌역 쪽에 있는 17번 게이트에 가보자. 거기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. 왜냐면은 거기가 에스코트 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 카드가 없는 사람도 부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임시로 부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곳이 있는 데였어요. 진짜 여기 지도 맨 위에 이태원로 거기부터 저 밑에 이촌역까지 걸어간 거야. 진짜 되게 멀었어요. 이제 둘 다 아침도 못 먹고 잠도 모자라니까 김목성 만나면 죽인다 이 생각으로 그냥 악으로 깡으로 걸었어. 여기 지도에 초록색이 국중박이거든요. 옆이랑 뒤에 바로 용산 기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이촌역 바로 앞에 17번 게이트가 있었어요. 이촌역 내리면은 지금도 이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. 이 앞에 게이트에 가니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. 이제 게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도 카투사들의 행정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. 이제 또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말이 잘 통하겠구나 싶었지. 가서 이제 나랑 선임이랑 물어봤어. 혹시 그 아이디 카드 없는 카투사가 와가지고 자기 들여보내달라고 한 적 있어요? 아니요? 그런 사람 없는데요?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둘은 진짜 비상 걸린 거예요. 혹여나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이 넓은 부대에서 전화도 안 받는 이 김목성 씨를 찾는 것만 해도 어려워 죽겠는데 부대 안에 안 들어갔다? 그러면 이 김목성 씨가 무조건 이 사회를 떠돌고 있다는 거 아니야. 진짜 말 그대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가 된 거예요.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될 대로 되라 뭐 타령하든 말든 알아서 해 하고 던질 순 없잖아. 부대 주변 따라서 우리가 한 바퀴 돌아보자 하고 내 선임이 일단 제안을 했어요. 우선은 요 바로 앞에 이촌역 있으니까 거기 뒤졌습니다. 약간 그 여간에 편의점 같은데 짱 박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약간 애가 겁이 많아서 화장실 같은데 박혀 있나?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찾아봤는데 당연히 없었죠. 그러면 이제 이촌역 밖에를 찾아봐야 하는데 지금 요 사진을 보면은 나와 있듯이 요 건너편 아파트 단지로 가려면 이 지하철 승강장을 건너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나랑 선임이랑 이 근처 지리를 몰라. 그래서 바로 앞에 아파트 아니면은 그 옆에 국립중앙박물관 이거 말고는 근처에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. 근데 시간적으로 얘가 여기서 우리랑 엄청 멀리 떨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일단 부대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긴 해야 하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쪽으로 가보자. 사실 내 생각에 그때 둘 다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정신줄을 놓은 거야. 그게 아니면은 그때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자는 말이 왜 나왔겠어. 그래서 이제 진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어요. 그나마 평일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은 없어서 좀 들쪽팔렸어. 보면은 국립중앙박물관 말고도 밖에 막 정원도 있고 연못도 있고 저기 부지가 되게 넓단 말이에요. 일단 우리가 건물 안까지 뒤지기에는 이미 몇 시간 수색을 했단 말이야.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아무리 길을 잃어서도 군복을 입은 채로 국중박 안에서 구경하고 있는 미친놈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건물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. 대신에 이제 설마 싶어서 석탑 정원, 조선 성물 정원 혹시나 얘가 박물관 매점에서 뭐 사먹으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국중박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. 관광 사이트 가보니까 저 바깥쪽 정원만 한 바퀴 도는데도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놨는데 저기 밑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 근처까지 싹 뒤졌는데 당연히 없지. 제정신이면은 여기 안 오지.
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둘 다 정신 나갔던 게 맞아요. 아니 그렇다고 얘가 뭐 용산이나 녹사평, 삼각지 요쪽으로 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. 우리도 근처 지리를 모르는데 걔라고 알겠냐고.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네 체념했죠. 부대로 돌아왔어요. 이제 지금 남은 데는 저 지도에 딱 나와요. 신용산, 이태원, 녹사평, 삼각지인데 지하철역으로만 따져도 이거 4개예요. 이거 오늘 안에 우리끼리 절대 못 찾는다. 아이씨 모르겠고 일단 밥이나 먹자. 아침도 굶었는데 먹으면서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한 일인데 먹어야지 하고 부대 안으로 들어왔죠. 밥 먹으러.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대장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. 나랑 선임은 이제 긴장했죠. 못 찾은 거를 대장님한테 보고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탈영 사건이 되는 거 아니야. 긴장된 손길로 전화를 딱 받았어. 근데 이제 처음 들려온 말이 그게 아니었어. 출석 명단 확인해보니까 김목성이가 잘 왔다가 갔대. 아니 이게 뭔 소리지? 아니 분명 그 부대 밖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부대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했는데. 우리 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어. 어떻게 부대 안으로 들어왔지? 뭐 김목성이가 때려 죽일 놈이다 뭐 이런 생각은 진작에 끝났어요.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들어온 건지 그게 더 신기할 지경이야. 일단은 대장님이 김목성이랑 연락을 했다더라. 그래서 다시 한번 김목성이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이젠 또 전화를 받아요. 일단 내 선임은 쌍욕을 진짜 개시원하게 박아버린다고 말은 했는데 자기 후임도 아니고 다른 부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. 그래서 일단 어떻게 들어간 거냐라고 물어봤어요. 일단 우리가 추측한 게 틀리진 않았어요. 우리의 추측대로 김목성이 이촌역에 있는 17번 게이트로 간 거는 맞았어. 근데 때마침 그때 게이트에서 근무하던 행정병이 본인 친구야. 그래서 그냥 뚫고 들어간 거였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기 전에 그 몇십 분 사이에 근무 교대가 일어났어. 그래서 이제 방금 근무 들어온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.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 들어온 적 없는데요? 이렇게 말해준 거지. 왜냐면 본인 입장에서는 없었던 게 맞으니까. 진짜 우연의 일치도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어요. 아니 그래 다 그렇다 쳐. 전화는 왜 안 받았냐 물었어. 모르는 번호로 안 받았대. 아 이제는 화도 안 나. 우리랑 그 사고의 방식이 달라. 근데 김목성 씨가 동기 만남의 날 행사를 잘 참석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. 결국에는 아이디 카드가 없어서 부대 간의 이동버스를 타더라도 나중에 또 평택 부대에 들어갈 때 또 잡힌단 말이에요. 그래서 결국 용산역에서 1호선 타고 평택역까지 가서 평택역에서 버스를 타고 부대로 가게 된 거예요. 그 셔틀버스 타면 공짜인데 김목성 씨 때문에 그 우리 돈 들여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기차도 못 타고 그냥 지하철 타고 온 거죠. 그렇게 해서 그 탈영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. 그래서 결론이 뭐냐? 미아가 되었다면 제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. 다 큰 어른이 돼서 왜 사고를 치는 거야? 왜?